안녕하십니까, 전하건입니다. 오미 오감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 남았습니다. 그 시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보라는 거면 거의 어떤 데는 90%, 어떤 60%돼 있는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제 뇌 면적도 피질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실제 소리가 중요하죠. 촉각하고 맛보는 시간 짧으니까 사실 정보량은 많지 않죠. 이것 같은 건 뇌에서 0.1%에 불과하고 왼쪽으로 치면 250배나 됩니다. 시각이. 그래서 정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같고 이 빵이 맛있어 보이나요? 네. 뭐 보고도 뭐 어떻게 알아? 맛을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봤을 때도 색깔을 보면 자연스럽다. 이 색깔이 바뀌거나 이상하면 모를 텐데 뭐 갖추고 가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외관을 보고 색을 보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짐작해냅니다. 그래서 애들이 야채 싫어하잖아요. 그럼 야채를 먹이는 방법 그러면은 맥도날드 포장지에다 야채를 담아주래. 그러면 애들은 미국 애들은 야채는 맥도날드 맛있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포장에 그렇게 해주면 더 맛있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예전에 이게 챌린지가 있었죠. 콜라하고 펩시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긴다. 뭐 그랬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갖고 그거 자극받아가지고 코카콜라에서 우리가 더 맛있게 할 수 있어. 맛있게 해서 뉴코크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죠. 니들이 왜 내 콜라로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바꿔 돌려줘. 내 것 돌려줘 해가지고 다시 클래식 콜라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맛 변화가 꽤 있었거든요. 뭐 코코아 나무 이런 거 빼고 당류를 바꾸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말하는 때 모르다 갑자기 더 맛있게 뉴코크 나오니까 갑자기 콜라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막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났던 미국에서.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떤 술제도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 옛날에 대기업 식품에 온 사람이 연구소에서 막 제품만 개발한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 그럼 첫 번째 벽에 부닥치는 것이 결국 브랜드죠. 똑같이 맛있고 더 맛있게 만들어 봐야 어떤 회사의 로고에 포장지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판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들입니다. 평상시에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저 포장 신경 안 써요. 맛만 보여. 내용만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례가 뭐였냐면 예전에 혜태하고 롯데하고 있을 때 자, 롯데 팬한테 물어봐요. 어느 과자를 많이 먹으세요? 롯데 제품요. 왜요? 그게 더 맛있어서요. 혜태 쪽 팬에 가서 물어봐요. 어느 과자를 먹으세요? 혜태 과자요. 왜요? 그게 더 맛있어서요. 아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갖다가 더 맛있는 그쪽에 보내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 오히려 더 상대방이 더 신경을 많이 썼지. 소비자는 절대로 포장지나 브랜드에 영향을 안 받는다. 단지 맛이 있어서 녹아 들어있는 거죠.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맛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딱지 붙이를 좋아하죠. 좋은 식품, 맛품 식품 하는데 이미지도 굉장히 맛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여주는 게 이거죠.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 밸런스드 푸드 되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갑자기 정크 푸드. 햄버거 있는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 빵이 무슨 정크일까요? 여기 야채가 뭐 토마토가 소스가 과자가 어느 게 정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가지 음식을 먹어간다면 요것만큼 사실 균형 갖춰져 있는 영양을 제품도 드문데 우리는 무조건 정크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쉽고 빠르게 먹는다, 편하게 먹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폄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소믈리에 하면은 뭐 모든 와인을 감별하고 뭐 신의 물방울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뭐냐 그러면 백포도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포도 색깔을 넣어주면 갑자기 저 포도 맛을 느끼고 굳이 가격을 말하지 않더라도 비싼 와인을 주면 맛있다고 느끼는 아무리 훈련된 소믈리에도 그래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설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맛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보통 사람 생각했을 때는 맛을 보고 맛을 판단하고 가격을 보고 가격을 판단하고 두 개를 종합해서 맛의 점수에다가 가격을 반영해서 이게 맛있다라고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탐색하고 모색을 해서 분위기를 보면서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 어느 게 좋을 것 같아를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격 정보가 되면 맛을 짐작을 해서 짐작된 게 뇌를 갖다가 혀를 바꿔요. 그걸 맛있게 느껴지도록. 그 혀로 맛을 감각을 해서 맛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뇌가 있으면 감각이 차례차례 들어가서 뇌에서 판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판단이 들어와서 고를 바꿔서 이걸 바꿔서 다시 감각하는 사이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뇌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우리 코와 입이 바뀐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발달되는지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컵 떠먹는 제품이 잘 안 돼요. 아이스크림 나올 때 우리나라는 콘이 팔리고 일본 제품 컵이 팔렸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렇게 컵 제품을 이건 녹아내리고 흘리고 불판이 많아가지고 컵 제품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컵도 이겨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떠먹는 거 정말 싫어해서 싫어합니다. 일본 가면 젤리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과일이 들어있는 젤리도 있고 그냥 과즙 똑같이 이걸 만들려면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해주는 게 작업성도 떨어지고 별로 불편하니까 그냥 똑같은 과일이면 내가 그냥 초핑해서 슬라이싱해서 넣어주겠다 그러면 일본은 이런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실물이 들어있는 또 과일 실무감이 있어야 돼. 증거를 봐야 돼. 과일이 있다는. 어쨌든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 식감이 달라가지고 떨어지고 불편해. 젤리하고 물성이 이질적이어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젤리는 그나마 과육이 들어있는 젤리만 과육이 없는 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 거죠. 자, 김을 봤어요? 불편하죠, 왠지. 실제로는 이렇게 딱 잘라져 있으면 먹고 싶어지는데 감춰져 버리면 딱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줘야지 판단이 되고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 정보가 없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은 김밥도 사실 잘라놔서 보이는 모든 게 CG를 보여주는 느낌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신뢰성도 맛인 거죠. 옛날에 당연히 이렇게 잘라서 줘야 돼요. 먹기 편하게. 요즘엔 잔반 찜찜해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예 통짜로 줘서 당신들이 잘라서 먹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면 잔반 안 써요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주는 게 신뢰 넣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고 소비자는 그거 걱정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니 귀찮게 왜 이렇게 잘라라고 해준 거야 니들이 먹고 잘라줘야 돼. 그게 훨씬 사실은 맞는 방식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시각이 목적하면 색이 왜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판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거죠. 예전에 인간은 시각이 세포가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3가지인데. 왜냐하면 야행성 동물이었습니다. 낮의 시대에는 공룡이 지배했고 포유류는 야행성이 주로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흥미롭나요? 별로 흥미롭지 않죠. 갑자기 똑같은 거지만 색이 있으면 한눈에 먹을 게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색깔이 바뀌어지면 안 좋은 게 익은 과일의 느낌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딱 보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색깔을 이게 회복한 거예요. 색깔을 원래 눈에 있는 색소 수용체 종류가 4가지인 경우도 있고 3가지인 경우도 있고 2가지인 경우도 있고 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 포유류는 2종류였는데 3종류로 한 거죠. 그래서 색을 통해서 음식을 빨리 찾기 위해서 잘 찾을 수 있겠죠? 훨씬 잘 찾아지죠. 자, 그래서 다 좋은데 얘를 먹기는 좀 더워 보여. 시원하게 색깔을 딱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 꽥이죠. 그래서 자연의 금식물 중에서 파란색은 없으니까 파란색이 들어있으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꽤 거부감이 있는 그런 게 생소한 거. 생각보다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해가 하는 것 같은 말씀드리면 색소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불포와 포화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직선형 구조거나 불포와 포화가 되어 있는 환형 구조가 쌓여 있으면 색깔을 갖다가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짧을 때는 빛이 바닥이 짧은 쪽 자외선 쪽을 영역하는 거고 이것보다 딱 맞을 때는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하는 거고 더 커지면 색깔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딱 요 길이가 빛을 흡수하기 적당한 길이가 딱 돼야 색깔을 느껴요. 색소로 쓰는 거죠. 근데 색소가 옛날에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그래서 예, 연지벌레에서 색깔이 굉장히 빨간 걸 택해서 7만 마리를 해봐야 450g 나오고 그 조개 10,000마리를 해봐야 1.2g. 이 색깔 고귀한 보라색 색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붉은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은 왕이나 황제만 쓰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16세기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 색깔을 넣기 위해서는 이 청금석이라는 걸 갖다 갈아서 만들었는데 금보다 비쌌다고. 금도 옛날에 비쌌겠지만 금보다 비싼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화학이죠. 1834년에 처음으로 파란색을 합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값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그 화학의 발전은 사실은 색하고 향 두 가지가 워낙 소량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그걸 대체할 제품을 만들어내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화학 산업의 의약품이든 뭐든 정밀화학이든 뭐든 화학의 시작은 사실 색하고 향입니다. 그래서 색소가 이렇게 싸게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모든 예술가들도 여러 사람들 백이민족 색깔이 없으니까 백이민족을 썼던 거죠. 비싸니까 색소가. 지금까지 색이 사면 당연히 누구나 색깔을 입었겠죠. 근데 합성 색소는 천연 색소와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면 첨가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인위적으로 하면 딱 두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합성 색소와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첨가물은 자연에 있는 똑같은 물질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얻어온 거고 똑같은 성분을 만드는 목표인데 색소 같은 경우는 천연 색소 같은 경우는 너무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합성 색소를 만들었죠.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과 연결시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색깔입니다. 여기에 색소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색소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아조, 질소로 연결되는 부분 아조라고 해서 아조 색소라고 하는 거 질소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꽤 크고 끝에 보면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왜? 잘 녹으라고. 잘 녹고 그러니까 직선 구조는 산화가 잘 돼요. 환 구조는 산화에 안정해. 그래서 이게 이런 아조끼를 통해서 끊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색소도 유지하면서 두 개 연결해 가지고 나트륨 들어 있어서 물에 잘 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색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수천 가지 색깔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식품에서는 딱 이 종류만 허용된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것만 허용돼 있고요. 색소를 정말 많이 먹었을 때가 저희 어렸을 때죠. 아이스바 하나 먹으면 혀가 파랗게 물 정도로. 그런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색소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를. 그러면 천연 색소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색소가 꼭 아름답게 표현하지 꼭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게 합성 색소잖아요. 이게 천연 색소고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어느 쪽이 더 진할 것 같아요? 이쪽이 3배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코펜의 액인데 우리가 항상 볼 때는 토마토를 그려놓고 아 예쁘다 그러는데 실제 요건 100%짜리가 아니고요. 보통 뭐 10%짜리나 30%짜리가 많고 나머지는 기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녹아있는 색깔 원래 색깔이 아니에요. 굳어있는 색깔 표현이 안 된 색깔이에요. 이걸 녹이려면 180도까지 가열해야 돼요. 가열해놓고 보면 새카맣게 보여요. 너무 끈적끈적하고 달라붙고. 근데 합성 색소는 파우더로 되고 농축된 거 있으니까 보여주면서 물감 물들어요 그러고 하고 있으면서 천연 색소는 부드럽고 아늑하거나 천연물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안 보여줘 절대로. 그러면 천연 색소는 좋은 것처럼 말하는. 딱히 제가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합성 색소를 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이에요. 여기 10%짜리 겁니다. 이 색깔을 어떻게 이제 다 구도가 엉켜 있는 상태고 이걸 녹이려면 180도까지 가열하면 색깔이 까맣게 보여요. 근데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가 지용성이잖아요. 이 부분이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베타카로틴 문제가 많았죠. 이거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간 같은 게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또 이거 당근 주스 많이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당근 주스 많이 먹어 색깔 얼굴이 막 노랗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색소라고 하는 것, 특히 이렇게 유용성인 색소는 많이 먹을 게 아니고 우리가 천연 색소 적게 먹으니까 안전한 거지 천연 색소가 더 좋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어렸을 때 마셨던 건 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색소가 치자 색소인데 치자 색소를 갖다가 허용 안 해주는 나라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나라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쓰고 있는 천연색소, 치작색 쓰고 있는데 제품 수출하다 보면은 합성색소는 다 이미 허용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걸 썼다가 이것 때문에 빠꾸 맞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연지벌레 색깔 뭐 이거 락 이런 색깔에서 실제로 먹는 부분에서 음식에서 나온 색깔은 뽑아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음식에 있는 색깔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강황 이쪽에 색깔이잖아요. 카레에 있는 색깔. 근데 카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조기구 했을 때 먹지 마라 그러죠. 염착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염착이 되는데 뭐 합성색소는 훨씬 잘 녹아가고 수용성이라 잘 녹아버리는데 그걸로 꼭 물들여 하면서 색깔을 보일 때 옛날에 편식방이 있었으면 내가 진짜 바로 옛날 스펀지 같은 방송 나온 거 깨질 수 있었는데 야 뭐 합성색소 넣고 바지 집어넣고 염색하고 그럴 때 이거 한번 만져볼래? 베타카로틴 거 만지고 나면 비누로도 안 씻어져요. 워낙 지용성이 강해요. 그래서 끈적끈적 달라붙는 성이 강해가지고 가끔가다 정말 안 지는 균대 있죠. 그런 것처럼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은 완전히 코미디 됐을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알려줄 방법이 없었지 뭐. 내가 뭐 알릴 수단도 없었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합성색소 나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사회로 뭐 세상에 옷이 물들어요. 그냥 끔찍했어요.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합성수소가 제일 나빠요. 두 번째 나쁜 게 뭐라? 뭐 아질산이에요. 그러면서 아질산은 발색제잖아요. 뭐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는데 실제로 아질산이 색깔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 게 글루탐산. 두 개가 모이면 포르포 빌리노겐이 되죠. 근데 이게 네 개가 모이면 얘가 포르피린 구조가 됩니다. 포르피린 구조가 되면 얘로부터 이 가운데가 철이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이 되고, 그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엽록소가 되고, 코발트가 되면 비타민 B12가 돼요. 근데 철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이발소 표시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빙글빙글 돌아간 거 있잖아요. 하나는 정맥의 피, 하나는 동맥의 피. 피가 똑같은 피인데 헤모글로빈인데 산소가 붙어 있느냐, CO2가 붙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있을 때는 빨간색이 되고 CO2가 붙어 있으면 청색이 됐어요. 그래서 동맥 해가지고 이발관이 이렇게 이발소에 날 사혈요법으로 피 빼는 거고 치료도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철에다가 산소가 붙어 있을 때는 붉은색, 물이 붙어 있을 때는 갈색, 일산화탄소나 산화질소가 붙어 있을 때는 분홍색이 되면서 얘는 잘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얘는 잘 안 떨어져 나가. 오래오래 붙어 있어요. 이게 오래 붙잡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거꾸로 청색증, 호흡이 좀 아파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먹지는 않고 얼굴이 이제 파래지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지는 않고 소량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질산이 색깔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산소가 결합돼 있다가 이렇게 색깔이 빠져나가거나 물이 결합하고 있으면 색깔이 갑자기 이런 색깔이 되면 누가 사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홍색, 색깔이 좀 별로 안 나오는데 예쁜 선홍빛이 돼 있는 고기를 먹고 싶지 이런 색깔은 안 변한다고. 그냥 여기 때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있던 게 싹 없어지면서 이런 색깔이 되니까 이것 대신에 산화질소 이게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 팽창을 하고 신호물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를 결합시켜 놓으면 색깔이 유지돼 가지고 산화가 안 되는 방지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뭐 그게 위험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아질산 대부분은 채소로 먹는데 채소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 거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표백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표백제가 뭐죠? 세제인가? 색깔을 빨아내는? 그거 아닙니다. 색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01만 있어도 색깔을 나타내요. 노란 색깔을 띄워. 베타카로틴이 있으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내는 거죠. 근데 색소의 분자 특징이 이게 불포화, 포화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깨지면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럼 산화에 의해서 불포화기가 있으니까 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산화제 역할도 하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남을 산화되지 않게 해주니까. 그래서 보호제로 쓰고 있지만 얘 자체가 쉽게 산화가 되니까 햇빛에 지나고 나면 색이 하얘져 버리잖아요. 여기 산화돼서 하얘지는 거죠. 좀 지나고 나면. 근데 햇빛에 의해서 하얘지는 것보다는 산화제를 직접 넣어버리면 여기를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가 포화가 돼 버리니까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산화제를 썼어요. 근데 요즘 하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양을 많이 넣겠어요? 딱 이 조금 필요한 양만 넣지 뭐.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산화만 시키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표백제고 뭐 독극물이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요즘 그것도 이제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온갖 색소에 관련된 이야기, 표백제라고 걱정, 그 다음에 발색제라고 걱정, 합성색소라고 걱정, 그래놓고 다 빼고 다 해주고 천연색소 갔는데 그대로 뭐 좋아진 게 얼마 있나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청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청각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다른 감각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지만 청각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신경 음식 먹고 뭐 할 때 안 쓰고 있는.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삭아삭한 걸 좋아한다. 아삭아삭한 걸 좋아한다. 왜? 원래는 우리가 먹던 게 개미나 곤충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팍 깨지는 느낌. 아까 딱딱하다가 확 깨지는 느낌. 곤충 먹을 때 바스락바스락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음식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은 입과 맛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코로 듣는 음악이다. 리듬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즐거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리듬,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식 이론 할 때 과연 리듬 설명할 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일단 사람들은 청각에 관심은 없지만 실제 우리 몸은 리듬으로 작동하는 뇌가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듬이 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리듬 안 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힘, 음악의 즐거움을 설명하는 것이 맛의 즐거움을 설명하는 거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식 이론을 설명드리게 하고요. 오미 오감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